3나노부터는 TSMC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TSMC가 거의 한 세대 이상의 기술을 앞서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4나노, 5나노에 대한 수요도 많은데 그쪽도 물량을 많이 받아오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좋은 설계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파운드리라는 거는 설계를 잘하는 애하고 제조를 잘하는 애가 붙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14나노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TSMC보다 선단 공정 기술이 앞섰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잘했었냐 생각해보면 애플의 AP를 대부분 생산을 했었어요. 최근 계속되는 TSMC의 악재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TSMC는 대만을 지키는 신성한 산이죠. 네, 호국신산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대만을 지키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TSMC를 대체할 회사가 없죠. 네, 그래서 사실 대만이 좀 더 강한 나라였다. 국가가 뭔가 좀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뭔가 여력이 있는 나라였다 그러면 저런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TSMC가. 근데 지금 뭐 대만이라는 국가 자체가 지금 너무 이제 미국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중국의 침공에 리스크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홍콩이나 뭐 이런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대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억지를 부려도 지금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TSMC의 어떤 첨단 기술이 탐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져오고 싶죠.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TSMC가 다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에다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뭐 지금 본사에 있는 라인 수준의 최첨단 공정을 미국에다가 뭐 깐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고 있는데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은 시간 끌기용일 가능성도 있다. 네. 일부는 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조 라인을 미국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렇게 세팅이 돼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최대한 뭔가 하는 신용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거는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도 지금 테일러 5에 투자 뭐 하는 것들이나 현대차도 지금 뭐 트럼프의 어떤 요구에 맞게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발표들을 정확하게 진짜 100%다 될까. 그거는 몇 년 지나서 확인이 되겠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상당 부분은 조금 이제 지금 계획대로는 안 될 거다. 굉장히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적게 투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나노 반도체에서 삼성과 TSMC의 현 상황은 어떤가요? 3나노부터는 사실 TSMC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나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나노, 2나노부터는 TSMC가 거의 뭐 한 세대 이상의 기술을 앞서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나노, 5나노에 대한 수요도 많은데 4나노, 5나노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TSMC를 빼면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죠. 그런 쪽에서 지금 충분히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쪽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량을 많이 받아오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나노, 2나노 같은 경우는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뭔가 좀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SMC가 EUV를 늦게 사용했지만 삼성을 이긴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7나노부터 삼성전자가 EUV를 먼저 적용을 했는데 오히려 후발로 들어온 TSMC한테 EUV 기술이 뒤처지게 된 거죠.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제일 칩 설계 잘하는 회사하고 파트너십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14나노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TSMC보다 선단 공정 기술이 앞섰었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이 그럼 왜 그렇게 잘했었냐 생각해보면 애플의 AP를 대부분 생산을 했었어요. 전 세계에서 저전력 기반, 특히나 ARM 코어 기반으로 칩 설계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애플하고 14나노까지 같이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평균 업체하고 파운드리 관계는 설계도 그려서 던져주면 파운드리가 만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그 설계도대로 만들려면 파운드리에서 거의 공동으로 기술 개발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TSMC의 그 파운드리 라인에는요. 애플의 엔지니어가 수백 명 들어가 있습니다. TSMC에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같이 전수해주고 같이 공동으로 IP들도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지만 10나노부터 결국 뒤집어졌는데 그때부터 공교롭게 애플의 AP 물량이 다 TSMC로 갔죠. 그리고 지금은 왜 그러면 4나노, 3나노, 2나노를 잘하냐? 전 세계에서 지금 칩 설계 제일 잘하는 회사 두 개 다 TSMC에 붙어 있죠. 애플, AP 그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애플 정도의 어떤 그 공정 최적화까지는 안 되지만 엔비디아가 그래도 엔비디아하고 같이 뭘 하면서 또 막 고민을 하다 보면 거기서 IP라는 게 또 막 생겨요. 그게 무형자산이 되고 그러면 삼성은 또 그 IP를 피해서 또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삼성보다 먼저 수요를 잡은 TSMC의 GAA 공정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똑같습니다. 결국은 좋은 설계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파운드리라는 거는 설계를 잘하는 애하고 제조를 잘하는 애가 붙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삼성이 설령 제조 쪽에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설계를 잘하는 업체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설계를 엑시노스 같은 자기네들의 이제 엑시노스에서 설계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파운드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엑시노스 설계팀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결국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설계팀들하고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똑같거든요. 이제 게이트 올어라운더라는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공정상에서 뭔가 많은 버그들이 나옵니다.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공정 기술로만 회피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설계 쪽에서 뭔가 이거를 약간 그 백업을 해주면 공정 쪽에서 약간 그런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공정만 가지고 이걸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설계하고 공정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TSMC가 한 단계 뒤처진 기술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에 팹을 깔아서 양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율은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나올 수가 없죠. 일단은 미국에서 제조를 한다라는 거는 보조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보조금을 또 뭐 칩스법을 무력화해버려서 또 못 주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속 가능하려면 이게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든지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억지로 지금 뭐 미국 내에 어떤 제조 라인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 그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문제가 많지만 결국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일단은 뭔가 보여주기식 뭐 이런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미국 공장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삼성의 이제 테일러 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열심히 이제 터프하게 하고 공장 건설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보조금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이 완공 시점이 지연이 됐고요. 원래는 2024년 완공 목표였는데 지금 2027년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트럼프 임기 전까지는 뭔가 세팅을 해서 여기서 라인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또 뭔가 칩을 또 수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물량의 칩을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영업적인 상황도 녹록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SMC의 생산 시설을 늘리는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일까요? 뭐 TSMC가 해외 거점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회사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워낙 커지다 보니까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뭐 침공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다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최후의 보루는 이거죠. N-1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TSMC는 최첨단 공정은 본사에서 하고 해외 팹은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뒤처진 것들을 보통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N-1 정책을 폐기해라, 미국에 한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본사가 이나노면 애리조나 팹도 이나노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만약에 들어줘서 여기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거의 싱크로나이즈드가 되는다, 만약에 본사하고 미국 팹이,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더 없어지는 거죠. 관세 이슈로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 반도체 쪽은 어떻게 개편될까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일단은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서 산업별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 어떤 원산지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지금은 원산지라는 규정이 후공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증착, 세정, 산화, 뭐 노광, 식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팹에서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이잖아요. 지금은 웨이퍼를 만드는 게 원산지가 아니라 칩을 잘라서 패키징을 해서 완제품 칩이 나오는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공정, 패키징 앤 테스트가 이제 사실은 지금 원산지 규정인데, 그렇게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전 세계 어떤 후공정 팹을 까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전공정 비해서는 좀 더 그래도 난이도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멕시코 관세 싸다 그럼 멕시코에다가 지으면 되고, 후공정 팹을, 그리고 뭐 브라질이 싸다 그러면 브라질로 가서 하면 되는데, 전공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공정은 반도체 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중국 정도가 아니면 이 정도의 기술 집약, 지식 집약적인 것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뭐 남미에다가 전공정 팹을 만든다는 거는 미국에다가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무슨 멕시코나 캐나다에다가 이게 만드는 것도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원산지 규정을 저는 후공정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쪽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워낙 계속 자꾸 때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뭔가 반격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원산지라는 그 규정을 웨이퍼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쪽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조금 이제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뭔가 디테일하게 뭔가 이걸 보고 고심을 해서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면 진짜 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반도체 시장은 관세가 없어서 어떤 혜택을 받았나요?
뭐 그동안에 반도체라는 건 원래 관세가 없습니다. 세계 어떤 뭐 고수를 가든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없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반도체에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니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세트 제품에 대한 관세는 중복으로 부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을 제조하면 800불 정도 원가가 나오는데 800불에다가 지금 145% 관세를 붙인다 그러면 이게 1200불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2000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미국 소비자들은.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폰의 반도체 원가가 한 200불이라 그러면 200불에 대해서 25% 부과한다 그러면 50불 더 추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800불 제품이 850불 되는 효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흡수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전제는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면 세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뭐 이렇게 중복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조치들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중 기술 전쟁 속 TSMC가 미국에 종속된다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TSMC가 미국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지금 냉정한 글로벌 지정학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와서 어떤 모욕을 당하고 와서,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봤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안 들어준다라고 이렇게 버티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잘 달래면서 일단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TSMC나 대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안타까워 보이지만 우리도 뭐 똑같은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저게 오히려 잘하는 거다. 오히려 뭐 괜히 그냥 카메라 앞에서 자존심 한번 세웠다가 우크라이나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봤잖아요. 무기 끊기고 정보 전략자산 끊기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나라의 존망조차 위태로울 수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